이 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얀다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TMC 송민건입니다. 저는 국내 유일 DNS 프랙티셔너이자 DNS 엑서사이즈 트레이너인 송민건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얀다 어프로치, 얀다 접근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자 트레이닝 방법이죠.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책 한 권 때문에 널리 퍼지긴 했지만 널리 퍼져 있는 만큼 그만큼 가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만 봐도 읽어봐도 아는 내용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얀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워온 사람으로서 얀다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얀다 선생님은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던 닥터입니다. 계속 신경계 환자만 치료하던 사람이 근골격계를 말년에 치료하게 됐고 그 신경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근골격계에 접근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닥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경계적으로 근골격계를 보는 패러다임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얀다 하면 크로스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얀다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크로스 신드롬만 얀다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스 신드롬 하나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깊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트레이너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얀다의 크로스 신드롬을 갖고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려고 하죠. 교정 치료를. 근데 이 교정하고는 관계가 먼 겁니다. 왜냐면 얀다가 왜 크로스 신드롬을 발견해냈냐면 크로스 신드롬을 신경계 환자들한테 많이 봤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들한테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 환자도 신경계와 흡사한 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찾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신드롬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할 때 쓰려고 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아니라 신경계 재활과 흡사한 접근법으로 근골격계를 보자의 한 파트일 뿐이지, 크로스 신드롬 하면 얀다, 얀다 하면 크로스 신드롬, 이거는 조금 많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크로스 신드롬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개인적인 견해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크로스 신드롬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신드롬을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크로스 신드롬을 기반해서 몇 가지 수정된 사안들을 사람들마다 보일 수 있지만 크로스 신드롬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얀다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울 바에는, 돈을 들여서 배울 바에는 이 책을 그냥 계속 몇 번이고 읽으시는 게 얀다를 배우시는데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정적이고 자세 안정화 근육이 더 긴장이 높아진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Developmental Kinesiology, 그러니까 발달 운동학 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얀다는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물리치료사들이 근육을 이완하고 푸는 근육들을 보게 되면 보상을 많이 하는 큰 근육들, 아니면 보상하는 근육들, 특히 페이징 머슬 같은 경우나 글로벌 머슬 같은 경우를 많이 릴렉스를 하게 되는데, 얀다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신경계를 치료하는 사람이었던 사람과 신경계를 전혀 보지 않고 근골격계만 봤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걸 얀다가 전통적인 방법,
지금 얀다가 말하는 신경학적인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근육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정화 근육인, 정적인 근육인 어떤 근육들, 그리고 그런 자세 안정화 근육들, 어떤 근육들이 어떻게 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짧아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얀다를 이해하는 거고, 근육들도 정확하게 얘기할 뿐더러 발달 운동학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얀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얀다의 얀다의 책을 보게 되면 토닝 머슬과 페이징 머슬을 그런 생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아예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얀다가 말하는 토닝 머슬이 따로 있고 페이징 머슬이 따로 있어요. 그 근육이 얀다가 말했을 때 왜 얀다가 이걸 토닉이라고 했고 이걸 페이징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근육 자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발달 운동학 상으로, 데벨롭먼탈 키네시올로지 상으로 얀다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얀다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의사가 얀다가 엄청 옛날 치료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얀다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엄청 최신적인 치료 방법이거든요. 절대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얀다는 최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최신이 있을 뿐이죠. 얀다를 기초해서 계속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얀다의 이론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살짝 수정되거나 개선되거나 조금 발전한 거지, 이론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이게 얀다가 옛날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얀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옛날 방법이 아니에요. 얀다는 최근의 방법이지만 최신의 그런 이론, theory지만 거기서 개선되고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제자들이 그걸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책에 보면 파베콜라, DNS의 수장인 파베콜라가 그 얀다가 말한 토닝 머슬과 페이징 머슬을 다시 수정했던, 이렇게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디벨롭먼탈 키네시올로지 상으로 이게 이렇게 변했다라는, 얀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이렇게 수정됐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얀다를 배울 수 있는 그냥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얀다를 계속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 돈 들여서 강의 듣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체코를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돈을 쓰시지 마시고, 절대 이상한 사람에 현혹돼서, 유튜브 보니까 얀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책을 읽고도 분명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 굳이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가볍게 제가 출연한 이 두 가지도 얀다의 접근법으로 설명을 못하거나 발달 운동학적인 사항을 통해서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얀다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얀다는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얀다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맞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가지 수정됐을 뿐이지. 또 제가 본 것 중에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얀다는 저연차 선생님들한테 맞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봤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얀다는 저연차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은 학문입니다. 얀다를 통달하게 되면 카이로프랙틱이나 마사지 같이 치료사가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치료사가 환자한테 하는 치료 행위가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그 본인의 몸을 써서 본인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태의 치료 방법을 지향하는, 그게 신경계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본인의 몸을 써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런 방법들로 치료하게 되지, 이렇게 뼈나 근육, 인대, 관절 이렇게 그 부분만을 보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얀다가 얘기한 것 중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라. 통증의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연차 선생님이 통증의 원인을 찾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통증의 원인이 그 통증부가 아니라 다른 먼 곳에서 찾아야 된다. 만약 이곳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여기서 통증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연차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아니에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얀다가 저연차 선생님한테 저연차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중요한 내용이다. 뭐 접근하기 좋은 내용이다.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얀다가 옛날 방법이다. 이 얘기는 얀다 이 접근법, 얀다 이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 이 책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얀다 제자긴 하지만 직접적인 체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카이로프랙틱 하는 사람도 있고 미세럴 세라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운동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도 운동치료도 함께 하시죠, 그분들이. 근데 뒤에 있는 운동 관련된 내용들, 뭐 치료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다 너무 옛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체코에서 말하는 바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실기적인 부분을 보고 옛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얀다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고, 얀다의 이론을 옛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한 얀다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얀다의 이론은 거의 지금까지도 틀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수정되고 좀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발전한 내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론은 지금까지도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던 그 신경계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뇌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이고 엄청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 쉽겠지만 얀다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얀다를 공부하려면 먼저는 뭐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책을 많이 보시고 체코에 가셔서 직접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